안녕하세요. 카시트 전민주입니다. 제가 이제 볼보 S90 요 B6 모델을 1000km 이제 주행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S90은 이제 볼보의 이제 플랫 귀향급 이제 세단이죠. 이제 가장 상위 트립에 있는 최고급 이제 세단인데, 이 S90은 현재 국내에 B5 모델과 이제 B6 이제 두 가지 이제 엔트릭 트립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B5와 B6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엔진 이제 출력이겠죠. 이제 일부 옵션들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엔진 출력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형 세단들을 타면서 엔진의 출력 차이가 과연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시는 부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있는 차량이고 크다 보니까 B5로는 아쉬운 부분을 B6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색상은 플래티넘 이제 그레이라는 이제 컬러입니다. 그레이라는 색상의 정의는 이제 회색인데, 플래티넘이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 변화가 있다고 하면 갈색 빛깔이 나는 이제 거죠. 이제 플래티넘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이제 백금이라는 건데, 백금은 어떤 곳에서는 좀 완전히 하얗게 보이고, 어떤 곳에서는 어둡게 보이고, 어떤 곳에서는 갈색처럼 보이고, 그래서 백금 색깔을 이제 뿌려 놓다 보니까 이 밝은 데서는 갈색 느낌의 회색이 들고, 좀 어두운 곳에서는 더더욱 진한 그 그레이 색깔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플래티넘 이제 그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좀 컬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클래식한 그 색깔을 들여다 보니까 저보다는 조금 그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티넘 그레이를 선호하지는 않고 화이트 컬러가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주행하기 전에 이 정차 상태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90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고, 저로서도 굉장히 소유하고 싶었던 그 차종 중에 이제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차가 시간이 가면 모델들이 굉장히 브랜드 자체가 어떤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를 길게 두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게 경쟁력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빨리빨리 시의성 있게 변하기 때문에 이 실내도 이제는 조금 작년 7월에 제가 속초에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실내 디자인이 거슬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1년새 동급의 경쟁 모델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볼보가 옛날과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건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요즘 브랜드들이 이제 실내 화려함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눈이 아픈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로 단조롭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느낌을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인테리어에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연결이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차를 타고 강원도 이제 홍천에 갔을 때는 인터넷이 계속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음악 듣는 것도 그렇고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먹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휴대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 대부분의 경우에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작동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가끔씩 먹통이 된다고 하면 S90 구매하는 매력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기능 같은 경우는 타 브랜드보다 최신식이고 안정감 있고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먹통이 돼버린다고 하면 구매하는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인포테인먼트가 먹통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영업사분들한테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여러분들 오늘은 또 잘 돼요. 오늘은 잘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그 외에는 이 전체적으로 공간감과 디자인 완벽한 이제 차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정차 상태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 이제 말씀드릴게요. S90 같은 경우는 2열 공간을 빼놓고 이 장점을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열 공간이요. 그러니까 S90의 최대 장점은 저는 이 2열 공간이라고 봅니다. 봐요.
이제 그 이 차의 이제 동급 차량들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5 시리즈나 뭐 E 클래스, G80이지만 이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 차를 만들 때는 그런 준대형 세단이 아니라 한층 더 고급 세단을 지향한 경쟁 모델로 설정을 하고 이 차를 이제 개발을 이제 했습니다. 특히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조금 더 공간을 확 넓혔는데 그만큼 이 차가 조금 더 이제 대중적인 세단보다는 한층 더 그 부유층이 타시는 것을 목표로 이제 만든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 이제 국내에서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5 시리즈나 E 클래스랑 당연히 이제 비교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와 비슷한 브랜드가 바로 캐딜락이죠. CT5, CT6. CT6가 이제 해외에서는 뭐 아우디 A8이나 뭐 S클래스 이런 차들과 이제 비교되는 차량인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판매량을 넓히기 위해서 뭐 시리즈나 E클래스와 같이 이제 비교되곤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S90도 기안급 세단이지만 이 판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포지션, 가격대에 있는 차량들과 이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비슷한 가격대를 돈을 지불하고더라도 2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가성비적인 측면,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앉아도 지금 공간이 아주 넓어요. 예, 아주 넓어요. 이걸 보통 가족용, 4인 가족용으로 좀 많이 타시긴 하지만 실제로 이 차는 이제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타셔도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 아무튼 그런 분들을 좀 지향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이 암레스트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 품이 있어요. 소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차들이 1열과 2열의 이제 가죽 시트, 가죽 소재에서 차이점을 두는데 이 S90은 그런 느낌이 전혀 이제 없고요.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트 좌방석 길이가 굉장히 짧죠. 이거는 이제 볼보 S90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볼보 차들이 2열 이제 좌방석 길이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좌방석 시트 길이를 좀 짧게 가져가면 이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오래 주행을 하면 그러니까 장시간 주행하면 무릎에 좀 피로도가 쌓일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 밖에 이 2열 선쉐이드가 지금 자동으로 이제 제가 지금 활성화시키지 못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요 스피커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이 2열 공간에서 이 S90 제가 타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이제 주행에서의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자주 썼던 옵션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왼쪽에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 이제 2단계로 들어갔죠. 예, 보통 이제 플래그십 세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3개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이 S90은 2개가 들어간 반면 저 오른쪽에도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그 장점을 이제 꼽고 싶어요. 사실 이제 3개까지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보조석에 넣었다는 게 좀 어디예요. 특히 이 보조석에서도 이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잠금 기능이 이제 있고요. 사실 보조석이 저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운전자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 볼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운전자 친화적인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 계기판 디자인들 제가 잠깐 여기서 이제 연비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연비는 자, 제가 어제 기준으로 어제 총 제가 200km를 탔거든요. 어제만 200km 탔을 때 연비는 이제 8.7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냥 이 대형 세단 치고는 이제 무난한 이제 그런 연비가 나왔고 이제 볼보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S90에 적용을 했지만 연비 개선 효과는 이제 크지 이제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특히 여성분들이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에 좀 많이 이제 호평을 좀 하셨는데 이제 계속 쓰다 보면 그렇게 크게 뭐 감흥을 느끼진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의 이제 디자인보다는 이 볼보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걸 한 번에 그러니까 피해서 파킹해서 드라이브를 한 번에 갈 수 있게 만든 것을 뭐 개선됐다, 뭐 좋은 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018년식 볼보 XC40 같은 경우는 2번 이제 깔딱해야지 드라이브로 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한 번에 이제 갈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 이제 반면에 조금 여기서 이제 아쉬운 점은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S90 자체 이제 B6 모델이 이제 힘이 좋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크게 이제 뭐 스포츠까지 다이나믹까지 뭐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각각 그날 컨디션에 맞게 내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근데 볼보의 시트는 정말 호평이죠. 예, 굉장히 이 차를 장거리 타면서도 휴게소를 한 번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점은 이 시트에서 느껴지는 착자감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느낌, 네, 이런 부분들도 특히 저는 이런 그 볼보 스티어링 휠 사이즈가 이 남성 운전자들도 괜찮지만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 편하게 이 그립감이나 이제 두께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얇아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도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점은 이 차는 굉장히 클래식한 옛날 감성을 조금 자극하는 게 있어요. 이제 바로 요 지금 볼륨 조절 버튼이고요. 볼륨 조절이 다른 브랜드랑 좀 달리 이게 버튼을 눌려서 이제 볼륨을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라디오 하는 것처럼 돌려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동을 걸 때 지금 껐다가 켰다가 이게 돌려서 옛날에 그 키 있죠, 키 그 클래식한 과거 느낌을 좀 살려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장점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후방 카메라 기능은 조금은 아쉽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볼보가 조금 이 패스리프트나 풀체인지 주기를 빨리 가져갔으면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딱 봐도 360도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는 크게 선명하게 잘 나와서 불편함을 좀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360도로 하면 굴곡진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예. 그게 요즘에 나오는 뭐 E클래스나 5시리즈 같은 경우는 딱 선명하게 이제 굴곡되는 부분 없이 잘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볼보가 차후에 좀 개선돼야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물론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주행하고 주차하는데 크게 이제 불편함은 못 느끼겠지만, 다른 차를 많이 접하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바로 주행을 이제 해볼게요. 이 S90은 이제 B6 모델은 이제 B5보다 이제 엔진 출력이 이제 뛰어나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드라이빙의 퍼포먼스, 운전의 재미를 이제 추구하는 차는 아니에요. 이제 볼보 브랜드 자체가 어떤 운전 대부분의 세단들, 이 볼보라는 자동차 브랜드 자체는 이 스포츠카도 조금 염두에 두고 차를 만드는 브랜드지만, 실제로 대중적인 느낌이 굉장히 타 브랜드에 비해서 강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B6 엔진이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제 부족함이 없지만, 어떤 드라이빙의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BMW 타시던 분들은 이 S90 타시면 차는 되게 잘 나가는데 조금 심심하다, 야, 이런 평가를 뭐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주행에서 가장 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게, 이 승차감 자체는 좋아요. 승차감 자체는 좋은데, 노면 진동을 그렇게 막 썩 잘 걸러주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볼보 지금 타이어 자체가 순정으로 나오는 게 이 썸머 타이어거든요. 그 썸머 타이어를 그대로 장착해서 주행을 하면 상당히 이제 노면 소음이나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이제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이제 출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90의 뭔가 승차감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난 편안한 승차감을 원한다, 그리고 노면 소음과 진동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이 썸머 타이어 순정 그대로 출고하시는 것보다 사계절 타이어로 바꾸셔서 이제 출고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 질감이 E클래스나 5시리즈보다는 조금 거친 편이에요. 이제 5시리즈 530i를 딱 타도 엔진이 굉장히 회전 질감이 부드럽고, 그리고 차도 묵직하게 잘 나가는데, 얘는 엔진 회전 질감이 그르르릉 거린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느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볼보 XC40이랑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XC40 2018년식을 비롯해서 그 당시 나왔던 T 엔진들 같은 경우가 이 엔진 질감이 그르렁
이런 느낌이 이제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볼보가 그런 부분은 좀 개선했지만 여전히 엔진 회전 질감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2000cc의 모든 엔진을 라인업을 맞췄기 때문에 이 큰 차마저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력이 보통 100이량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마력이나 토크가 높아도 배기량이 낮으면 엔진 회전 질감 자체가 부드럽지 못하게 나올 수밖에 이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S90도 어떤 한계점이 이제 분명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뭐 장점은 노면 소음과 노면 진동이 다소 느껴지고 엔진 회전 질감이 썩 부드럽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외부 소음은 굉장히 잘 차단해줬어요. 뭐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잘 이제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소음은 없고요. 특히 이제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이 차 이제 안정감이나 이 100을 넘어갔을 때 쭉쭉 뻗어가는 그런 가속감은 굉장히 좀 시원합니다. 내가 대형 세단을 타면서도 아주 시원하게 경쾌하게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재미는 없다. 라는 게 이 차의 이제 주행에서의 뭐 장단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이제 있겠습니다. 반자율 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작동을 해요. 저는 어제 이제 홍천 갔다 오면서 차가 굉장히 밀려서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계속 활성화하면서 이제 다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볼보가 이런 첨단 안전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이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선 유지 기능이나 앞차와 강력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능숙하게 좀 잘하고요. 지금 저 앞이 이제 커브, 이제 곡선이 조금 이제 있는 구간인데 차랑 조금 가까워지니까 속도를 자연적으로 줄이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이제 급격한 이제 코너에서는 조금 이탈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이제 있어요. 요 정도 커브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차 이제 2차 이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만큼 급 코너에서는 운전자가 어느 정도 조금 개입은 해줬으면 이제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이제 활성화하고 다니면서 악셀에 페달을 떼는 경우는 있어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 언제까지나 첨단 안전 보조 시스템은 보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유념해서 주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S90을 타면서 느꼈던 뭐 장단점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렸어요. 특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단점을 좀 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점이 이제 많은 차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단점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전체가 95%가 만족스럽더라도 5%의 단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고 차를 구매하셔라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S90을 깐다기보다는 S90의 단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알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 이제 리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민준이었습니다.